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구 경기장 규격과 포지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학교 스포츠클럽 농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어떤 경기장 규격에서 농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장 규격입니다. 경기장 규격은 국제농구연맹 FIBA의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FIBA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로 길이 28m, 세로 길이 15m의 경기장 규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리그마다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BA에 가입된 각 나라 농구 연맹에서는 리그를 운영할 때 가로 길이를 26m까지 줄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세로 길이도 14m까지 줄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자유투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대에서 자유투 라인까지의 거리는 5.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이 있고 반원이 있고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의 지름의 길이는 3.6m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투 라인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1.8m고 여기 있는 원도 이 반원을 합친 원의 크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광고판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장 외곽에 2m 간격을 띄워서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경기장 규격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이 농구를 참여하면서 정식 코트 경기에서 활용하는 어떤 게임을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면 이런 정식 규격 사이즈의 코트에서 농구를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가면 좋겠고, 이번에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션은 가드, 포워드, 그리고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농구에서는 이런 포지션의 개념이 상당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센터 선수들, 예를 들어서 키가 가장 큰 선수들을 센터로 활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2m 이상의 선수들이 센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키가 상당히 작은 선수들, 그리고 날래고 어떤 패스를 잘하고 드리블을 잘하는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 현대농구 트렌드를 보면 신장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드 선수 같은 경우에 2m 넘는 선수들이 많고 포워드 같은 경우에도 키가 큰 선수들 또는 작은 선수들 상당히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가 엄청 큰 선수만 센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각 팀 사정에 따라 스몰 라인업을 구분하는 활용하는 팀들에서는 2m 이하의 선수들이 센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드에는 포인트 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에는 스몰 포워드, 그리고 파워 포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선수들은 보통 그냥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지션을 부를 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이 어떤 포인트 가드 선수를 부를 때 1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어떤 설명을 할 때 2번이 4번의 스크린을 받아서 돌아가면 3번이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점을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농구 경기를 시청을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선영 선수, SK 나이츠의 김선영 선수가 예를 들 수 있고, 과거에 뭐 이상민 현재 삼성 감독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또 김승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패스 그리고 슈팅 그리고 또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골고루 갖춘 그런 선수들을 포인트 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코트 안에 지휘자이기 때문에, 감독은 이제 코트 밖에서 지휘를 하지만 코트 안에서는 이 포인트 가드들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선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슈팅 가드인데,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슈팅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슈팅 가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포워드, 스몰 포워드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NBA에 르브론 제임스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이 보통 한 2m 이상인 선수들을 포워드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공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됩니다. 특히 공격 능력이 엄청 뛰어난 선수 또는 수비 능력이 엄청 뛰어난 선수,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계가 없어지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잘하는 선수들이 포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선수들이 대부분 팀에서 에이스인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다른 포지션에서도 에이스인 경우가 있지만, 이 스몰 포워드 같은 경우에 신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수비 능력도 되고, 또 공격 능력도 있다 보니까 각 팀에서 대부분 에이스를 보면 스몰 포워드 선수가 많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굳은 일을 하는 선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에서 어떤 수비 상황에서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센터 선수들, 아니면 상대 어떤 가드 선수들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할 때 이 선수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공격 상황에서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골밑슛을 성공을 시킨다던가, 이런, 아니면 또 우리 팀의 슈터가 슛을 할 때 3점 슛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스크린을 서주는 역할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어떤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센터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대표적인 선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KBL에 지금 현재 예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 선수, 이 서장훈 선수를 대표로 예를 들 수가 있고, 또 하승진 선수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 능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현재 KBL에서 득점 랭킹 1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했는데 현역 어떤 선수들도 아직 이 기록을 깨지 못했고,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2m 21cm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골대 밑에서 자리를 하고 있으면 상대 선수들이 쉽게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공격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리바운드를 뺏길 확률이 높았고, 그리고 또 이 선수가 힘이 워낙 좋고 체중이 150kg 이상 나갔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용병성 선수들도 상당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비 역할에서 조금 더 빛을 발했던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 농구를 하면서 포지션 개념을 갖고 어떤 이 짜임새 있는 농구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골을 넣어야 되고 패스를 하고 그리고 드리블을 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게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춰 나가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 나가면서 이런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갖고 게임에 참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게 농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학교 스포츠 클럽 농구를 참여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슈팅 그리고 골밑슛, 레이업슛에 관한 영상들을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